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김낙수와 도부장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현대 조직 사회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식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또 한 사람은 떨어졌죠. 한 사람은 웃으며 계산을 하고 한 사람은 진심으로 인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세계를 바라보는 또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왔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낙수 대 도부장 네 가지를 갖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면을 쓴 열등감 대 감정에 갇힌 순진함입니다. 도부장은 흥미로운 인물이죠. 전문대로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할 뿐만 아니라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젊은 나이에 갖고 있습니다. 비범해 보이는 인물이죠. 겉보기에는 회사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 잘 키운 또 잘 커가고 있는 신용 부장이죠. 스마트하고 예의 바르게 보이고요. 원활한 소통과 좋은 실적까지 갖춘 인물입니다. 김낙수 같은 좀 올드한 대기업 부장과 비교하면 확실히 다른 세대죠. 다른 방식의 승자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방 사건 하나가 도부장을 보여주죠. 누군가 가볍게 쳐서 가방이 떨어진 것, 그건 그냥 우연이 아니거든요. 도부장의 얼굴이 굉장히 일그러지면서 순간적으로 경직됐죠. 그 표정은 단순히 내 물건 떨어졌네의 반응이 아닙니다. 이미지에 균열이 생겼다라고 하는 예민한 자의식의 반응이었습니다. 도부장은 전문대 출신입니다. 전문대 출신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천정이라는 게 더 큰 벽일 수 있고 산일 수 있는 건 여전히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부장이 됐고 심지어 도부장이 가진 아파트가 수십억대입니다. 도부장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계급선을 여러 번 뚫고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그 나이에 도부장으로서는 보통 비범한 게 아니죠. 이런 사람은 난 해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지만 감정 억압으로 자신을 가면 뒤에 숨기고 살아갈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부장의 예의 바름, 젠틀함, 친절함, 그건 내면의 어떤 안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증명해야 되고 천정을 뚫어야 하고 성공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감정 억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을 수 없겠죠. 자기를 통제하고 감정을 억압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억압된 감정은 자신을 증명하고 전진해야 된다는 감정도 드는 거고요. 반면에 김낙수는 열등감이 좀 다른 사람입니다. 있다고는 하지만 다르다는 거죠. 그 열등감은 형과의 비교에서 온 거였죠. 회사를 통해 우월감을 증명하려는 방식으로 해소해 왔습니다. 공공연하게 자기가 성대라인이고 또 서울에 자가도 있고 아들도 서울대는 아니지만 명문대를 보냈다라고 하는 은근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은근히 또 과시하잖아요.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인물입니다. 감정을 굳이 억압하고 통제하면서 볼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그래서 솔직하고 순진합니다. 상무를 만날 때도 그랬고요. 상무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졌을 때는 형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하는 순진한 사람입니다. 여기 회사인데요. 술 마시는 자리에서는 상무의 멱살까지 잡았었죠. 김낙수는 감정에 끌려다니죠. 김낙수는 그걸 숨기거나 관리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열등감도 기대도 좌절도 그대로 드러내버리죠. 도부장의 가면이 없다 보니까 더 상처받고 더 빨리 무너지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뒤에서 얘기해 보고요. 형을 만나서 자신의 열등감과 분노도 그대로 다 드러내버리죠. 사람들을 만날 때 김낙수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거든요. 자신이 갖는 환상이나 믿음이 감정에 그대로 다 드러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권력을 계산하는 사람이 도부장이라면 관계를 기대하는 사람은 바로 김낙수죠. 도부장은 회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쓰는 곳이죠. 필요하면 올리고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승진은 실력만이 아니죠. 타이밍입니다. 1팀과 2팀의 전체 팀장이 되는 그 타이밍을 계산하던 인물이 도부장이었죠. 인정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노력만이 아니라 정치가 또 포함되는 거잖아요. 도부장은 이 생태계의 법칙을 잘 간파하는 걸로 보이죠. 필요한 사람에게 붙고 필요한 순간에 웃고 필요한 말을 하고 관계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친근함은 전략일 뿐이고요. 실제로 처제 남편 회사와의 계약 자리에서도 보면 도부장의 행동이 그걸 잘 드러냈죠. 등장하자마자 자연스럽게 상석에 앉습니다. 김낙수를 선배라고 부르면서 사람 좋게 웃으면서 입에 발린 말을 잔뜩 늘어놓으면서도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알게 합니다. 직함이 뭐죠라고 묻는 물음도 사실 권력의 우위를 확인하는 거죠. 빈틈없이 여전히 감정은 드러내지 않습니다만 권력에 대한 계산, 자리에 무척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도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계약을 또 성사를 시켰죠. 과거에 김낙수의 그 동료였던 직원들이 긍정적인 의견들을 던지는데 그걸 다 디스를 해버리면서 은근하게 면박을 줘버립니다. 김낙수 앞에서요. 의도적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웃으면서 몇 달 수수료 면제라고 하는 카드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과거 회사 선배이자 상사였던 사람 앞에서 자기의 권력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도부장은 조직을 이용하면서 살아남는 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인 거죠. 반면에 김낙수는 관계를 믿는 사람이죠. 김낙수는 조직을 사람의 세계로 이해합니다. 직장에도 의리가 있다고 믿죠. 정이 있고 오래 버티면 인정받고 열심히 하면 보답이 돌아오는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낙수의 세계에서는 상사가 형이고 직장은 가족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좌천도, 상무의 말도, 사기도 모두 배신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가 아프다고 느끼는 지점은 사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어온 그런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이죠. 김낙수는 회사에서 사람을 믿었고 사람에게 마음을 줬고 그 믿음만큼 더 크게 상처를 받는 인물인 겁니다. 동기의 자살로 인해 공황장애가 시작이 됐고 승진을 해야 되는 부하 직원에게 동기가 불쌍하니까 양보를 부탁하는 사람이잖아요. 상무도 그렇죠. 온갖 어려운 일과 책임을 다 도맡으면서 상무를 챙겨서 승진을 시켰죠. 오죽하면 형 나한테 그러면 안 되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관계에 대한 믿음이 순진할 만큼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실망이 되면 무척 감정적인 또 사람이 돼버리죠. 상무랑 멱살을 잡고 싸우고 형과는 오랫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죠. 그게 다가 아니고 관계에 대한 믿음만큼 순진하기 때문으로 보이죠. 사람은 무턱대고 믿을 건 아닌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제 남편이 뱀 같은 사람이라 처음부터 마음에도 들지 않았다고 하죠. 수수료라고 하는 뻔히 보이는 처제 남편의 꼼수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들이받아버리고 욕을 해버립니다. 아마 도부장이었다면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결국 그 회사에서의 자기의 위치를 만들어가려고 했을 것 같고요. 하긴 뭐 그 관계를 그토록 순진하게 믿다 보니까 분양 사기에도 그토록 쉽게 걸려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의리, 정, 신뢰 같은 것들이 현대 조직에서 적용되기가 쉽지 않죠. 회사는 도부장 같은 인물이 빠르게 적응을 합니다. 필요하면 웃고 또 필요하면 물러서고 필요하면 조용히 상대를 배제하며 승리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김낙수는 사람의 논리대로 회사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조직이 이익을 우선할 때마다 충격을 받고 관계에 기대는 마음이 부서질 때마다 세계관 자체가 흔들렸던 거죠. 자, 세 번째는 계산된 친절이 도부장이라면 무방비한 진심이 바로 김낙수죠. 도부장은 겉만 보면 참 부드럽습니다. 세련되게 소통도 잘하고요. 센스도 있어 보이죠. 깍듯합니다. 말도 예쁘게 하고 먼저 웃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건네주는 사람처럼 보이죠. 술자리도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들어주는 그런 형 같은 리더처럼 보입니다. 직원들의 상황도 배려를 잘해주고요. 그런데 이 친근함은 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관찰에서 나오는 기술 같습니다. 기계적인 기술 같은 거요. 도부장은 사람을 만나고 다룬다는 건 프로파일링하는 것처럼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거죠. 마치 영업사원이 고객 성향을 파악하듯이 뭐 도부장이 영업팀장이기도 하지만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버튼이 내게 필요한 버튼이 무엇인지 그 모임의 버튼이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사람이죠. 도부장의 친절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분석을 위한 접근이죠. 그리고 그 분석이 맞춰지면 자신이 원하는 걸 빠르게 소유하거나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고 쟁취하는 거죠. 근데 김낙수는 다르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관계의 의미를 두고 그리고 인간적인 의리를 믿습니다. 문제는 이 진심이 조직에서는 힘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죠. 김낙수의 진심은 조직에서는 실력으로 환산되지 않고 오히려 순진함이라고 하는 약점으로 소비가 됩니다. 도부장은 사람에게 가까이 갈수록 정보를 얻거든요. 김낙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갈수록 자기를 잃기가 쉽습니다. 도부장은 웃을 때마다 판을 만들고 기회를 엿보는데 김낙수는 웃을 때마다 틈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상무가 한숨을 푹푹 쉬었죠. 도부장은 친근함을 전략으로 사용하는데 김낙수는 진심을 방어 없이 그냥 건네버립니다. 그래서 도부장 같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 조직은 차갑게 식고 김낙수 같은 사람이 조직에 있으면 상처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도부장의 친절은 계산이고 김낙수의 진심은 무방비로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부장과 김낙수, 그런데 둘은 서로의 그림자 같습니다. 결국 도부장은 회사의 법칙으로 살았고 김낙수는 사람의 법칙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죠.
이 두 사람은 대조적이지만 동시에 서로가 그림자입니다. 도부장에 올라간 이유는 김낙수 같은 사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잽싸게 상무와 논의도 없이 통합팀장에 자기 이름을 적을 수 있었죠. 김낙수가 무너진 이유는 도부장 같은 사람이 살아남았기 때문이잖아요. 도부장의 승리는 김낙수의 패배 위에 세워졌고 김낙수의 진심은 도부장의 계산 앞에서 이용되고 무너지기 쉽거든요. 한 사람은 시스템을 이용했고 한 사람은 시스템에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도부장 역시도 불안해 보입니다. 올라갔지만 그 위치는 언제든 또 다른 계산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역시 시스템의 부품이잖아요. 또 다른 계산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쩌면 도부장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밟아야 할 때는 확실하게 밟느라고 1팀을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절대 충성을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2팀에게 계산을 갖고 그렇게 던졌던 거죠. 계산은 결국 계산으로 망하는 게 아닐까요? 계속 가면을 써야 하는 생존 방식은 사람을 얻는 데는 실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부장의 생존 방식도 피곤해 보이죠. 반대로 김낙수는 무너졌죠. 그 무너짐이 근데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김낙수에게는 가면 대신 마음이 있고 계산 대신에 관계가 있고 체면 대신에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심이 조직에서는 약점이었지만 조직 밖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거든요. 계산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능력은 없지만 진심은 무너진 삶에서도 다시 관계를 만들고 또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드라마가 해피엔딩이 될 것 같습니다. 김낙수의 문제는 진심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 진심을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몰랐다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바뀌게 되면 김낙수 같은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서 회복이 되고 또 삶은 결국 관계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영상 좋으셨다면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자가 김부장 18.5도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